핫한 모빌리티 이슈 알아보는 이슈 시간입니다. 안신의 앵커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지 PD입니다. 오늘 주제는 테슬라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테슬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궁금해서 뉴스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테슬라 안전성의 빨간불, 독일도 오토파일럿 조사에 착수를 했다느니, 인종차별 소송을 또다시 당했다느니, 이딴 차량 결함, 연초부터 정말 다이내믹한 모양이에요. 진짜 뉴스 보니까요.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회사처럼 상당히 악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이딴 결함, 리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최근 몇 달 사이에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리콜이 수차례 진행이 됐거든요. 이게 리콜 진행한 차량의 대수가요 150만 대에 가깝다고 합니다. 150만 대. 이 악재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가 천슬라 했잖아요. 네. 이게 오늘 기준으로 821달러 선까지 내려간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결함들이 있었고 국내에서도 어쨌든 리콜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150만 대가 어느 정도 수치지 체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일단 테슬라가 작년에 판매했던 총 대수는 93만 대입니다. 그런데 리콜 대수만 150만 대라고 하니 이거 엄청난 규모잖아요. 아, 그렇죠. 안앵커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150만 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게 어느 정도지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역대급 리콜 사건들 한번 갖고 오면서 좀 비교해 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2009년에요. 도요타의 급발진 사태로 인한 대규모 리콜이 한번 있었거든요. 이게 차량 밑에 발판이 올려가고 그 다음에 악셀레이터가 눌렸는데 원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로 실제로 사망한 사건도 있고 막 그랬어가지고 상당히 난리가 났었어요. 이때 글로벌 1위 도요타가 이대로 침몰한다. 네, 이렇게까지 후폭풍이 상당히 거셌던 사건이었는데, 당시 미국에서 리콜을 받은 도요타가 약 800만 대. 일단 150만 대랑 800만 대는 약간 비교 불가하긴 하네요. 그렇죠. 네. 테슬라 150만 대,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도요타가요, 글로벌 연간 판매량이 800만 대가 넘어요. 근데 테슬라는 100만 대도 못 파는 회사가 150만 대를 리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기억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때요, 미국에서는 총 48만 대의 폭스바겐 디젤 차량들이 리콜을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보다 적은 리콜 차량 대수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또 비교를 하니까 역대급 리콜 사태랑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리콜들이 있었길래 지난해 팔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차종들을 리콜을 해야 할까요? 되게 좀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타임라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작년 12월 모델 3의 후방 카메라 케이블이 단선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후방 카메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모델 S,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닛 있는데도 트렁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후드의 잠금 장치가 정렬이 불량해서 주행 중에 확 밀릴 수도 있다. 시야 가리고 네네.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리콜이 47만 5천여 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달 지나서요, 올 2월달 무려 4가지 리콜이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은 오토파일럿 기능,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죠. 이거 가지고 주행을 하는데, 미국에는 그 스탑 사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표지판 중에 이렇게 빨간색의 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 표지판이 있잖아요. 미국에는 뭐 그게 좀 많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법규상에 무조건 정지해서 가야 된다, 이런 좀 법률이 미국은 좀 확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일부 모드에서는 주변에 보행자나 차량이 없으면은 이 정지 표지가 있어도 그냥 저속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법 아니냐, 리콜해라 해가지고 5만 5천여 대 차량 리콜 진행했고요. 운전 중에 우리가 안전벨트 안 매면은 경고 울리잖아요. 띵띵.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특정 상황에서 테슬라는 안 울린다 해서 이게 81만 7천 대 차량이 리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앞유리의 성에를 제거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2만 7천여 대 리콜이 진행됐고요. 가장 최근에 리콜 진행됐던 게 테슬라의 붐박스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붐박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적, 그냥 빵 소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유저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렉션을 눌렀을 때 빵이 아니라 뿡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비키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테슬라는 전기차니까 소리가 없죠.
주행했을 때 소리가 없잖아요. 제가 유튜브 찾아봤더니 테슬라에다가 람보르기니 엔진 소리를 입히신 우와, 분도 있더라고요. 네. 유저들 입장에서도 야 되게 신박하다, 재밌다 막 이랬었는데 이 역시 미국의 연방 자동차 기준을 위반했다. 예, 이렇게 돼서 리콜 명령이 떨어졌고 이게 약 57만 9천여 대 차량이 리콜이 진행이 됐다고 해요. 이 테슬라의 CEO죠. 정식 명칭으로는 테크노킥이라고 하던데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붐박스 리콜 관련해서는 트위터에다가 야씨 이거 규제 당국이 우리한테 리콜하게 했다 하면서 좀 불편한 심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권 PD님, 이게 끝이 아니라 네. 또 다른 조사가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토파일럿 있잖아요. 그게 반자율 주행을 켜고 가는데 아무 이유 없이 차가 급제동을 하는 사태가 요즘 보고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국내 커뮤니티도 좀 찾아봤는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증상을 경험한 테슬라 유저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게 팬텀 브레이크, 그러니까 유령이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렇게 불리는데 미국에서 42만 대 차량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원래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차량의 결함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 피드백이 빠른데 아직 테슬라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이에 대해서 피드백은 없다고 하고요. 네. 만약에 이게 시정명령 떨어지면 이 역시 리콜로 처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토요타 리콜 사태 때도 그렇고 폭스바겐 리콜 사태 때도 그렇고 거의 뭐 언론 분위기는 망하기 직전 분위기로 몰고 갔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근데 테슬라는 그에 비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상당히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정도 악재면 주가에 엄청 큰 영향을 줄 법한데요. 이쯤 되면은 회사 망한다 이런 소리가 들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데 바로 여기에서 테슬라의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아, 이게 또 반전입니까? 네, 뜻하지 않게. 위에 리콜들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거 보면은 이 보닛 부분 열리는 거랑 후방 카메라 제외하면은 다 소프트웨어 쪽 리콜이에요. 그래서 이 리콜들이요, 죄다 테슬라는 OTA로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리콜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소유주한테 선생님 갖고 있는 차량이 리콜 대상입니다 하고 통지서를 보내면은 내가 서비스 센터 전화해갖고 예약 잡고 차량 직접 끌고 가서 수리하는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차 끌고 나오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폭스바겐의 토요타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리콜, 대규모 리콜, 이거 리콜한 데만 1년, 2년 걸렸습니다. 대기자들도 워낙에 많고 부품 수급도 안 되고 그랬는데 테슬라는 진짜 그야말로 스마트폰 업데이트 하듯이 그냥 OTA로 뿅 보내줘가지고 이 리콜을 처리를 한 거잖아요. 유례 없이 빠른 조치이면서도 정말 간단한 조치였다라고 하면서 진짜 되게 많은 리콜인데도 불구하고 야 테슬라는 테슬라다 이런 여론과 언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를 또 기회로 극복을 하고 있는데 역시 테슬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미국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어쨌든 제조사 뭐 갖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 센터라는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뭐 제조사별, 차량별에서 리콜 내역 같은 거 싹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위에서 말씀드렸던 리콜 사항 중에서는 그 모델 S의 보닛 부분, 이 잠금 장치 이 부분이 1541대 리콜이 잡혀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비교적 최근이죠. 2월 17일에 테슬라 모델 3 등 2개 차종에 대해서 그 안전벨트 경고음 안 울렸다는 거 그거 33,127대 이거는 리콜까지는 안 가고요. 제조사의 자발적 시정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붐박스 기능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차 중에만 실행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규제화가 됐었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해서 리콜은 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안전벨트 경고음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도 아마 OTA로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